안녕하세요. 금나침반입니다. 오늘이죠. 오늘부터 특례보금자리론이라는 상품이 출시가 되었습니다. 이 상품은 기존 기준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그래서 이자 때문에 힘드신 분들 위해서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상품인데 뭐 기본적인 자격 조건은 사실 인터넷 뒤져보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. 거기서 다 확인해 보시면 쉽게 아실 수가 있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이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한 자격 조건을 알려드린다기보다는 이 내용을 보면서 저한테 문의를 많이 주시는 분들, 그런 분들이 이런 용도로도 한번 이용을 해봤으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. 그 부분 안내해드리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인 자격 조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니까 먼저 안내를 해드릴게요. 자, 이 특례보금자리론은 현재 안심전환대출, 그리고 보금자리론, 그리고 적격대출.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보면 합해놓은 게 바로 특례보금자리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얘네들의 장점을 모아둔 거죠. 뭐 당연히 얘네들보다 분명히 단점도 있겠지만 장점이 더 많다는 얘기가 되겠죠. 자, 이 상품은 현재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, 자, 그리고 한시적 2주택자에 한해서 가능한 상품이고요. 그리고 9억 원 이하의 주택에 한해서 가능합니다. 자, 이 9억 원은 그럼 어디서 확인을 하느냐? 바로 KBC 뭐죠 근데? KB 시세 또는 한국부동산원에 나와 있는 시세를 보고 적용을 하게 됩니다. 자, 이 상품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게 당연히 뭐 신규 주택 구입 자금으로 이용할 수가 있고, 기존에 제가 봤을 때 지금 특례보금자리론이 나온 가장 큰 이유가 이거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바로 교환료, 대환. 기존의 고금리 대출을 이걸로 조금이라도 더 낮은 걸로 갈아타라, 이 의미이고요. 또 하나가 이제 보존용도라고 해가지고 이게 전세 보증금 반환용으로도 이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대출 금액은 최대 5억 원까지 가능합니다. 5억 원까지 가능하고, 여기에 큰 장점이 뭐냐면 소득 제한이 없습니다. 소득 증빙이 필요 없다라는 거죠. 자, 그러면 이대로 끝나냐? 그렇진 않고 단이라고 붙여야죠. LTV는 70% 이내. 이거 뭐 이번에 규제지가 풀리면서 보면 70% 이내로 풀리긴 했는데 어찌됐든 70% 이내이고, 뭐 생애 최초하고 또 청년이가 거기는 신혼부부, 생애 최초하고 신혼부부는 80%까지도 이용할 수 있고요. DTI가 60% 이내, 그리고 DSR이 미적용. 자, 그리고 이제 금리의 경우에는 우대형의 경우에는 4%대
초중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그리고 일반형. 일반형은 4%대 중후반. 후반이라고 보시면 되고, 우대형의 경우에는 또 여기에 또 우대금리가 적용이 돼서 우대금리가 최대 0.9%, 9%가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. 0.9%까지 적용이 된다면 거의 뭐 3% 초반까지도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, 일반인들이 쉽게 적용받기는 좀 어려워 보이더라고요. 근데 어찌됐든 뭐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0.1%라는 감면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저것 최대한 알아봐가지고 이렇게 최대 우대금리를 적용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, 이게 이제 기본적인 자격 조건이에요. 기본적인 거. 자, 내용만 보면 제 생각에는 가장 좋습니다. 가장 좋아요. 뭐가 가장 좋냐? 자, 일단은 저는 이거 나중에 이야기하는데 가장 센 거. 자, 전세 보증금 반환. 저에게 지금 이 주택담보대출 문의 중에 비중으로 따지면 거의 비슷할 정도로 사업자금하고 전세 보증금 반환용하고 엄청나게 문의가 옵니다. 엄청나게. 제가 이 특례 보험자료원이 나온다는 사실을 12월 달에 알았나? 12월 달에 알았나? 이제 그때인가 알았던가? 좌우간 그때부터 이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에 대해서 문의 주신 분들은 1월 달까지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. 특례 보험자료원이 나오면 가능하실 수도 있어요.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분들이 좀 계십니다. 자, 이거 왜 이걸 이용하느냐? 현재 1주택자이시면서 세를 내놓고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. 본인은 또 따로 살고 계시고. 그런데 이 세입자가 계약이 다 돼서 계약이 다 되어가지고 나간다고 하는데 이 보증금 내줄 돈이 없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요즘은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이 안 되다 보니까 아주 미치는 거죠. 날짜는 지나가고 있고.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전세 보증금용으로 이용을 해요. 이용을 해. 그래서 본인이 들어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? 근데 나는 이 집을 또 세를 내주고 싶은데야.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. 받고 세입자를 다시 받아서 이걸 상환해버리면 되는 거예요. 그렇게 해서 또 세를 내주면 되고. 이게 첫 번째. 저는 가장. 자, 두 번째는 한시적 2주택자. 이분들 한시적 2주택자 알죠? 현재 1주택자인데 내가 신규로 또 주택을 구입을 했어. 주택 구입. 자, 그러면 2주택자가 되잖아요. 이 두 개의 집을 다 가지고 있을 수는 없어요. 무조건 기존 하나는 팔아야 돼. 이게 2년 이내 처분 조건이에요. 처분 조건. 만약에 2년 이내에 이걸 처분 안 한다. 그럼 바로 환수 들어오고, 환수하려다 돈 없는데 그러면 집에 압류 들어오고 그렇습니다. 집으로. 그러니까 2년 이내 처분 조건인데 이 역시도 마찬가지예요. 저는 제가 봤을 때. 이런 말하면 욕먹으려나 근데. 어차피 제 영상 보시고 저한테 문의 주시는 분들은 무주택자 해가지고 집을 구입하려고 이런 분들도 있긴 하지만 이런 분들은 그냥 은행 가서 물어보세요. 그냥 제 생각을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. 자, 1주택자이면서 이전에 분양받은 분들이 계세요. 아니면 또 집을 구입하시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. 그분들의 경우는 일단 받아요. 어디요? 최대 5억 원. 받아. 이거 2년 이내 처분하고 오케이 알았어. 그리고 이걸 또 세를 내주는 거죠. 보증금 받아서 이거 상환해버리면 되잖아. 금액이 이제 틀리면 안 되겠지만 금액 받다면 그렇게 또 이용을 해도 되지 않을까.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. 그리고 이 상품의 가장 매력적인 내용은 바로 DSR 미적입니다. 우리 지겹죠 진짜 DSR. 예전에는
예전에는 그러니까 DSR이 적용이 안 될 때 몇 년 전에는 집이 있는 분들, 담보대출 있는 분들이 은행 가면은 금융사 가면 더 우대를 받았어요. 이 집은 이 사람은 본인 앞으로 집이 있기 때문에 대출이 나가서 못 갚으면 집에 압류를 넣을 수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없는 사람보다 더 잘 갚을 것이다. 이렇게 판단해서 대출을 더 우대받고 더 떵떵거리며 받았어요. 지금은 이놈의 DSR이 적용돼가지고 집 담보대출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대출이 안 되고 그래. DSR 초과로. 그런데 다행히 이 상품만큼은 DSR이 미적용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채가 있든 없든 소득이 얼마가 되든 이건 상관이 없어요. 그런데 하여튼 뭐든지 꼭 그런 데가 붙어. 짜증나게. 자, 단 여기에 LTV 뭐 70%야 그런다 치지만 DTI가 60%이네요. 아이씨, DSR은 안 본다면서 이제 DTI. 이거 역시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보는 거예요. 너무 부채가 많아도 사실 LTV 많이 70%가 원한다 그래도 이걸 다 못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반드시 은행에 가서 한번 이것저것 따져보고 본인이 얼마나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하고 나서 신청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자, 오늘은 지금 오늘이죠. 오늘 1월 30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특례 보금자리론 이 기본적인 자격 조건하고 이 상품을 어떤 방법으로 이용하면 좋겠느냐. 전세 보증금 반환용 그리고 신규주택 구입자금으로 해가지고 또 전세 그리고 DSR이 미적이 된다. 이런 내용으로 이런 시선으로 한번 보면 어떻겠느냐 라는 생각에 한번 이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.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